주말 사이 강풍에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의정부 가능동에서 강풍에 가로등이 부러졌고 지붕 판넬이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면서 차량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재정위기 특별대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습니다. 동두천시와 시민 간 직접 소통을 위해 동두천시장이 현장을 찾아가 직접 민원을 듣는 현장 출동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을 위해 지역 협의체를 꾸리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일시군 교육지원청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일 오전 4시 40분쯤 강풍에 가로등이 부러졌습니다. 또 지붕 판넬이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면서 차량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차량 넉 대가 파손됐는데요. 의정부 소방서는 한전과 유관기관에 전달 후 안전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경기 지역 곳곳에서 침수 등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6일 오전 6시 기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모두 230건입니다. 오전 9시 29분 성남시 순회동 탄천금류로 한 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오전 4시 40분에는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가로등이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7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재정 위기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는 재정위기 특별대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습니다. 김재훈 재정위기 특별대책 추진단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현재 국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 외부적 요인으로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이번 재정 어려움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그동안 방만한 재정 운영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을 위해 저를 단장으로 하여 총 12명으로 구성된 재정위기 특별대책 추진단을 구성한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 등으로 인한 재정 충격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제3회 추경 예산의 재정 안정화기금 투입, 집행잔액 삭감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조정을 통해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정위기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세출 예산 전반에 대한 절감 방안과 안정적인 세입 기반 마련 방안 등을 적극 발굴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시 재정 운영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 전 부서와 공단, 추진기관 등 산하기관까지 조직별 자체 세출 절감 방안과 세입 확충 방안을 매주 재정위기 특별대책 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며 추가적인 점검회의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와 시민 간 직접 소통을 위한 동두천의 노력이 꾸준합니다. 특히나 시장님의 현장 출동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동두천시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의 장명희 팀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동천시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장 장명희입니다. 최근에 생현 주공 아파트에 이제 동두천 시장님이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시민들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건넸고 또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좀 조처를 내렸는지가 궁금합니다. 나뭇잎 청소에 대한 민원을 비롯해 재생병원 개원 시기 등에 대한 예로사항 및 질문을 주셨습니다. 나뭇잎 청소 민원 사항과 같이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려 즉시 조치하였고,
재생병원 개원 시기 등과 같이 장기간 진행되는 민원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후 관련 부서에서도 민원을 주신 분에게 유선으로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려 조치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시민들을 직접 찾아 나선 행보가 8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현장 출동을 통해서 얻은 성과들이 있다면 좀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현장 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 취지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참여 가능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취지로 시작된 만큼 평소 시장님을 대면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쉽게 시장님을 대면하면서 1대1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건의하기 어려운 사항도 보다 편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라 지역의 구석구석까지도 주민 불편 사항을 직접 파악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소통 행정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현장 출동은 이제 어디로 가실지가 궁금해지는데 시민들과의 직접 대면이 때로는 좀 곤란한 상황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민선 8기 동두천시는 출범 초기부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중심 현장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 출동이 형식적인 현장 방문이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면서 시민들에게 가까이 진솔하게 다가가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에 답이 있듯이 직접 시민들과 대면하는 게 시정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두천시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의 장명희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당국이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을 위해 지역 협의체를 꾸리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은 6일 김금숙 교육장과 김민호 도의원, 교장 등 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열었는데요. 그동안 양주 주민들은 양주가 동두천보다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은데 교육지원청이 동두천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을 위해 1시간 이상을 가서 처리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양주시, 학부모 등과 협력해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붕괴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후변화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상 기후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의 심각성과 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여름 경북 예천 등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서는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극한 호우로 인한 재난이었습니다. 극한 호우는 2013년 48건에서 지난해 108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미래 극한 강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 봅니다. 그게 지구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공기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기후위기와 자연재난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수 편차가 심해지고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태풍과 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는 그런 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추세에 따른 재해에 비해서 정부 대응이 좀 지나치게 늦고 미온적이다. 지난 2일 서울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를 넘어선 가운데 서초구는 26.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구온난화로 11월인데 여름을 방불케 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1.09도씩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기후위기가 아닌 기후붕괴가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1도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극한 날씨를 경험하게 되는데 기후재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올랐을 때 1.5도, 2도가 됐을 때는 더 힘들어지겠죠. 폭염의 사망률이 8% 증가한다고 하고요. 또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0% 증가한다고 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상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응할 탄력성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쓰레기 줄이기 등 일상생활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샴푸 덜 쓰기. 이건 환경운동 문제가 아니에요. 기후변화에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쓰레기 덜 배출하기. 우리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조금 정돈해줘서 시민들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특수강도 피해자 김길수 씨가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도주해 교정당국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키 175cm에 83kg의 건장한 체격으로 베이지색 상의 하의와 검정색 운동화를 신은 상태로 추정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의정부에서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만나 택시비를 대신 내도록 하고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양주시로 가 친동생을 만난 후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정당국은 김 씨가 이후 변장을 했거나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17개 전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및 복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14건의 부적정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감사는 소속기관 직원들의 회계 부정, 일탈행위 등 비위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특정 감사와 직무 감찰을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중 본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분 수준을 경감하는 자진 신고 감면 제도인 플리바겐을 운영하고 수감기관 기관장 면담 등으로 지적보다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추진됐습니다.